외압 수사 이 사건 좀 또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임성근 사단장 범죄 혐의가 상당히 네. 그 자세하게 정리가 된 조사본부 그 문건이 나왔어요. 이 건도 그냥 넘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피해갈 수가 없어요. 맞닥뜨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통화기록, 그 다음에 그 국방부 조사본부 사건 기록 뭐 이런 게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제가 이제 군 본부가 오래 하다 네. 보니까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는데 갖고 노는 것 같아요. 제 말씀 뭐냐하면 네. 이쪽에서 어떤 행동하게 만들어 놓고 네. 반대된 얘기들 나오고 경로 얘기 퍼뜨려 놓고 아니라 그러면 그 증거 내놓고 전화 비슷한 얘기 해놓고 아니다 그러면 전화 얘기 나오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8명이 입건이 됐었는데 중간에 빼고 2명만 현장 지휘관들 관련만 가실치사 같은 걸로 넣으라고 했는데 그 전에 보고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고가 다 됐어요.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임성근이 어떤 지시를 내렸고 뭐 수변 수색을 해라, 뭐 네. 가슴까지로 장화 신어라 네, 네. 등등의 얘기가 있고 이런 얘기가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했던 게 바로 있었거든요. 네네. 8월 14일도 보고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때껏 없는 것처럼 임성근은 그냥 당연히 빠지는 것처럼 얘기했던 게 정반대로 지금 가는 상황이라서 어느 누가 지금 다 갖고 있다가 하나씩 계속 낸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요 과정을 이제 네. 박준 변호사님이 이제 설명해줬고 좀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은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이 이제 수사를 해서 네. 혐의를 8명을 이제 혐의를 이제 적시를 그렇죠.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첩을 하려고 하는데 이첩이 네. 됐다가 이제 8월 2일날 회수가 된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사본부가 다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그게 임성근 그 난리를 친 게 임성근이 사실상 혐의가 없다라고 빼주려고 한 거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잖아요. 네. 근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혐의가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심각해가지고 다 적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해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 등의 네.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최상병이 장화를 신고 네.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맞아요. 적시를 한 거예요. 저게 가실치사가 되는 그런 거예요. 예. 저게 주의의무 위반인 거잖아요. 이게 과실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네, 무엇을 예견해야 되는데 예견 못했거나 아하. 예견하고 회피해야 되는데 회피 못했거나 딱 그 얘기를 그대로 그걸 법률적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아. 이제껏 한 번도 없다고 했었는데 네. 벌써 다 수사본부라든지 경찰 수사기관에서 예, 예. 벌써 내용을 다 구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게 처음부터 말이 다 안 맞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8월 14일 날 이거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중간 보고를 하기 위한 문건이에요. 근데 이건 중간 보고잖아요. 네. 그럼 최종 보고가 이제 8월 21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때는 8명 중에서 임성근을 포함해서 6명은 빠지고 예. 대대장 2명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그렇지. 한 현장 지휘. 맞아요. 현장 지휘자만. 예. 이게 뭐냐고 우리가. 그렇죠.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껏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임성근 같은 경우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닌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경찰이나 아니면 지금 수사본부가 벌써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법상으로 봤을 때는 네.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비슷하면 다 넘기라는 게 지금 군사법법 개정 취지거든요. 네. 인지만 했더라도 이게 사망사건 관련된 거라면 군에서 하지 말고 네. 민간으로 넘겨라는 게 법의 취지예요. 네. 그리고 그 판단은 민간 경찰에서 하라는 거예요. 경북경찰청에서. 그런데 그 제대로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끊기 위해서 네. 중간에서 난리를 쳤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거짓말 아니면 하나하나 다 잘못된 거 다 지금 다 드러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게 특검법을 바로 발의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어제 의장 선출했고 상임위원장 배분을 뭐 늦어도 다음 주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또 이제 국회 본회의 열어서 이것부터 이제 처리한다는 그렇겠죠. 게 이제 약간 그러니까 적어도 6월 안에 이 법은 다시 또 대통령에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아까 초반에 딱 이번 전국에 오늘 뉴스 보니까 한덕수가 유임될 거다 이렇게 아침에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제가 보면 느낀 게 한덕수는 영원히 하겠구나. 네. 5년간 다. 예. 그것도 영원히 거부권 행사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예. 그 이승만이 몇 번 했다 그랬죠? 거부권? 그 45번. 기록 세우는 것 45번. 같다는 사건. 일단은 거부권 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그 이후에 왔을 때 3분의 1가 넘느냐 안 넘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일단은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다. 기네스북 올라가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5번 넘을 수도 있겠다. 농담이 아니라 네, 진짜로. 진짜로. 진짜. 진짜로. 예, 예, 예. 왜냐면은
무더기로 해요. 저는 지난번에 네. 뭐 막판에 4개 했을 때 도대체 한우 농가 지원법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왜 거부권을 그거 홍문표가 발의한 거라고. 그러니까 홍문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여당 홍문표 의원이 발의하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막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야. 무차별적으로. 예, 일단 예. 민주당도 지금은 뭐 해볼 테면 해보라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있어서 뭐 필요한 것도 하겠지만 이제 다 올릴 테고 그래서 네. 진짜 45번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승만의 길을 가겠다. 뭐 꼭 쫓겨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네. 그러니까 네. 이승만의 길을 가기는 하겠다. 그렇군요. 예. 오늘 이제 그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 참석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추념식에서 지난 1월 31일 문경 사고에서 순직했던 소방관 언급은 있었는데 최상병 얘기는 없다. 이런 보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현충일이 어떤 날입니까? 그러니까요. 소방관 얘기하는 날입니까? 군인이 더 맞죠. 아니, 네. 뭐 맞아요. 소방관도 맞아요. 네, 뭐 맞긴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그렇지만 주된 사람들이 국군 장병 선열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이제 어쩌면 기리고 고마워하는 그런 날인데 네. 주객이 조금 전, 뭐 소방관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예, 예. 더 앞서서 해야 되는 게 군대나 군인 관련된 얘기가 좀 됐었어야 되는 거 예. 아니냐.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또 얘기 나올까봐.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뭐 한 대목 읽어드리면 네. 지난 1월 31일 경북 문경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김수광 소방관, 박수훈 소방교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우리의 바다를 지키던 한진호 해군 원사가 해상 훈련 중에 순직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지금도 굳건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모든 영웅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병 얘기를 없어요. 했어야죠. 없어요. 제일 먼저 했어야죠. 네, 그리고 최근에 그 계속 돌아가신 그 훈련병 얘기도 했어야 빠졌네. 되는 당연한 거죠. 다 빠졌네. 네, 다 근데 빠졌어요. 훈련병 연결실에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예. 국민의힘 연찬회 가가지고 가가지고 어퍼컷 어퍼컷 날리고, 날리고. 맥주 또 야 오늘 제가 욕 좀 먹겠습니다. 야 술 가져와 그래가지고 맥주 또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동아일보가 칼럼이 청광암 논설 주간 칼럼이 예. 정신이 혼미한 듯한 윤 언제 깨어날까 뭐 이렇게 해서 뭐 조져놨어요. 예. 뭐 데일리안의 정기수 칼럼은 예. 윤석열 때 아닌 어퍼컷 날리다 카운터훅 맞았다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조선일보도 묵념이라도 좀 했으면 어떻겠냐. 어땠겠냐.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로. 꼭 축하주를 따라야만 했었냐 뭐 이런 칼럼을 제가 동아일보인가 어디서도 제정신이 보고 아닌 것도 아닌 예. 거지만 이제껏 이제 대통령이 예. 의전 관련된 참모들도 있고 예. 저 행사할 때 저는 조언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죠.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예. 저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갔다면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시기 뭐 다 보고 해야 되는데 예. 제일 안타까운 게 제정신 아니라고 예, 했는데 예. 참모의 어떤 기능이 상실된 완전히 것 같아요. 마비된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예. 가스 기름 얘기할 때도 예.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예 그냥 참모진이 조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지금 이르는 거 아닌가. 그게 가장 무서워요, 사실. 예. 그러니까 막 하는 것 같아. 막 진짜 막 하잖아요. 술 그러니까 먹다가 그냥. 그 전날 일요일 날 산업부 장관한테 보고 받고 월요일 날 바로 그러니까요. 발표를 결심했다는 거죠. 그러면 보고를 하더라도 이거저거 살펴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게 뭐 내가 했을 때 어떤 측면이 있는 거야라고 회의를 소집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지금 뭐 기자들 전원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날 그냥 자기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저 비서실장 그리고 정책실장 정도만 대통령과 이 논의를 했다는 건데. 그 최소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혼내니까 네. 아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랬을 것 같거든요. 아, 그냥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스맨들 다 돼버렸어요. 그냥. 전 진짜로 대통령께 진짜 간곡히 조언 하나 드릴 수 있는데 지지율 한 최소 3에서 5%포인트 올릴 비책이 있어요. 아 이거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빨리. 정말로 충정해서 예, 얘기해요. 예. 술을 끊겠다고 선언하십시오. 대국민 선언을 예. 진짜로 예. 임기 동안은 예. 술을 안 마시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인기가 낮은 것 중에 하나는 그 특유의 태도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이나 태도가 너무 싫은 사람들도 있거든. 네, 맞아요. 왜 저런 식으로 맨날 술을 먹고 다녀? 왜 중요할 때마다 술 얘기를 꺼내? 뭐 이게 이미 이제 밈이 되고 희화화돼 가지고 더 이상 회복 이 이미지가 대통령의 이미지 이제 프레지던트의
아이덴티티가 네. 거의 이제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됐거든요. 이거를 먼저 개선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진짜로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술안 조기숙 홍보수석이 얘기한 건데 네. 나는 임기 중에 술 안 술안 마시겠다고 먹- 얘기해. 그렇죠. 지금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존경한다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거- 김건희 여사가 실토했잖아. 노무현 대통령 존경한다고. 그래. 아니 그리고 제 얘기를 좀 민주당보다 하면 국민의힘 더 싫어한다고요. 아니 술 얘기를 하길래 네. 저도 술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진짜 좋아요. 저 술을 진짜 매일 저는 윤석열만큼 마실 수도 있는 네. 사람이고 좋아하는데 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침 방송 한 2년 하면서 네. 거의 안 마셨어요 평일날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말을 마시죠. 그 책임감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저는 예. 그 지각한 적도 한 번도 예. 없습니다. 그 7시 그러니까. 방송이면 어쩌면 그 사소하면 사소할 수 있는 예. 그것도 하는데 술도 안 마시고 그 좋아하는 술도 예. 거의 안 마시고 예. 그 아침에 지각하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건데 엄청 큰 국정을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선언도 좀 했으면 좋겠지만 예. 정말로 좀 끊어보시라. 안 죽는다. 술 좀 끊고 술안 먹어도- 지각하지 말고 술 안 먹고 정신이 좀 있으면 참모들이 조언도 하기 좋을 건데 맨날 술 취해 있으니까 조언할 수가 있나요? 아니 근데 그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알코올 중독인 사람들이 분노 조절을 잘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두엽이 쪼그라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전문 용어로 계속 화를 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 보이잖아요. 술과 경로가 연관이 돼 있어요. 술을 마시고 경로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게 더 문제가 내가 술 얘기해서 저딴 사람 후회할 것 같은데 술을 마시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네. 오전을 활용을 못 해요. 아침 시간이. 아침.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보고나 이런 것들 결정할 때가 오전이거든요. 그 10시, 지각을 많이 11시에 정말 다들 그냥 일들이 폭탄같이 몰려와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예, 예.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딱 그 새벽 저녁까지 묵고 아침에 10시, 11시에 정신이 없으니까 예. 화만 내쌓고 앉아 있으니까 예. 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하자면은 네. 저도 진짜 술 좋아하고 잘 먹거든요. 좋아해요. 네, 김준일 잘 평론가. 먹고 그래서 심지어는 집에서 혼술도 많이 먹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저도 아침에 계속 뭐 있고 막 맞아요. 저녁에 그래서 이게 맥주를 혼술을 먹으면은 네. 앉은 자리에서 한 4캔 정도 먹어요 제가. 와, 진짜 잘 드시네. 혼자 많이 드시네. 그냥 습관처럼 먹는 거야. 어. 그래서 이게 다음날 일정에 또 진행이 있고 그래서 제가 네. 무알콜 맥주를 집에서 살아서 10만원어치를 무알콜 맥주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맥주 한 캔, 네. 무알콜 맥주 3캔. 스스로 심리적으로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조절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 아니 그럼 지금 개인적인 경험을 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그냥 사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그냥 방송 진행자들도 안 그러죠. 술 안 그런 먹죠. 태도를 못 한다. 왜냐하면 대중하고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자기만큼 먹었어요. 저도 자기만큼. 저도 진짜 변호사 하면서 네. 아무 문제 없을 때 매일 술만. 그러니까 변호사 개업 1년 차 때 이거 네. 참 이거 내 얘기를 자꾸 왜 하나 싶은데 한 365일 있으면 안 먹은 날이 한 10일 정도. 그러니까 주말도 먹고 예. 10일이면 뭐 안 먹으면 아버지 생신에 가가 뭐 네. 행패 부릴 수는 없어. 그럴 때 말고는 거의 계속 술을 마셨거든요. 네. 근데도 끊을 수 있거든요. 저도 뭐 알코올 중독에 가깝다 예. 볼 수 있는데 예. 왜냐면 끊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YTN 뉴스킹 너희들이 잘하는 YTN 뉴스킹 그것도 하는데 2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대통령 5년 하면서 당연히 끊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제일 기가 막혔던 게 그 영천시장 가가지고 먼 게 보자마자 대통령 워딩이 야 소주 딱 한 병만 있으면 돼.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되겠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근데- 지금 민생이 얼마나 댓글에 어려운데. 아침 뉴스 기자 근데 대통령. 솔직히 저는 솔직히 못 가겠더라. 나도 보니까 그것도 다 생각이 나서 근데 말을 하면 안 되지. 말을 말을 왜 해요? 그리고 돌발 영상은 왜 삭제해 그거. 그 돌방에 그거 못 틀게 했잖아요. 못 틀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실이 한 것은 아닙니다. YTN 내부에서 자체 판단으로 했는데 자체 판단이겠지. 자체 판단이겠지. 자체 판단이겠죠. 증거 없이 얘기하면 안 돼. 증거 없이 그래, 얘기하면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나. 자체 판단이다. 예. 댓글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차라리 아침 아침 방송을 방송 시키자. 예, 술 못 먹게 아침 방송을 시키자. 예. 근데 생각해 보면 그 맨날 지각 체크하는 분이 있었잖아요. 서울의 소리 기자. 근데 지각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 출근이 잘 안 되더라. 네. 그러니까 술과 경로와 지각과 그 세 이게 가지 다 합쳐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랑 딱 보면 그러고 쉽게 막 좋아하고 흥분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진짜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인데 네. 아침에 술이 취해 있는데 석유 얘기를 들으니까
반짝 튀어서 야야 보고 야 이거 발표하지 않는데 오후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거든요. 네. 후회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술이라는 게 그게 나쁜 거거든요. 술이라는 게 과연 의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정책 결정하는데 술이 나쁘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거기다 진짜로. 맨날 천공이 또 등장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그 정법 시대에서 이천공 씨가 강연을 하고 뭐 산유국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 번 듣는데 70만 원이라면서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부 고위직들이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심취해가지고, 야, 천공말을 들으면 돈도 돼. 왜냐하면 주가가 실제로 올랐으니까, 그대로 그날. 하니까, 예. 야, 그 천공말 들었더니 정말 그 얘기 듣고 주식을 샀더니 진짜 되더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전혀 규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부에서. 저는 대통령이 천공의 말에 따라서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5개월 전에 찍어서 왜 지금 올렸는지도 의문이고. 그렇지. 뭐 그럼 정보가 있었던 건가?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정보가 유출이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를 네. 나를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천공한테 무슨 파이프라인이 있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예. 알아서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 예.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라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술로 경로, 술 여기에다가 지금 천공까지 네. 완전 김건희까지 해서 사면 초과야 지금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난 진짜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뭔가 답이 나와야 되는 맞아요. 거야. 그러니까 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단호하게 뭐를 끊던지 뭐 그러니까 뭐 하든지 이게 전혀 안 나오잖아. 그냥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하는 아니 조직이지 공직기강 그러니까? 감찰 뭐 하는 거냐 특별감찰과는 기대도 안 하지만 공직기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관리를 해서 못 나오게 천공 같은 사람들이 행동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버젓이 인터뷰하고 내가 의사들을 만나서 해결하겠다고 하고 무슨 권력 무슨 실세처럼 행세를 하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조금만 잘못해도 못하게 해야 입틀막 됩니다. 하고 난리를 치면서 그래서 천공이 저래 지키는 거는 네. 아무도 관여를 못 관여를 하고 있고. 못 하고